전통 다과상 위에 한 폭의 그림 같은 사계절 자연을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혀가는 한국 문화의 맛과 멋을 되살리려 오늘도 고군분투 중인 주인공인데요. 그녀의 손끝에서 미처 몰랐던 우리 떡의 아름다움이 재조명되고 있죠. 안녕하세요. 떡공예 명인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으로 국내 최초 떡공예 명인이 된 오늘의 처음이, 우리 떡은 투박한 모양이라는 편견을 깨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최초의 자리에 오른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로 불리는 이곳은 수원 화성의 오랜 역사를 품고 크고 작은 전통 공방들이 자리한 동네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김수영 떡공예 명인의 공방. 매일 1분 1초도 참 살뜰하게 사용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레 떡 빚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전 지금 송편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근데 송편은 그냥 일반적인 예쁜 그 반달 모양 송편도 있지만 오늘은 그 과일 모양 송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가을이 좀 깊어가고 있는데 감 모양이랑 그 다음에 복숭아 그리고 사과 뭐 이런 그 예쁜 모양의 과일 모양 송편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반달 모양 송편이 아닌 과일 송편, 상상이 되시나요? 세심하고 정성 어린 그녀의 손길에 알록달록 색동옷을 입은 떡이 먹음직스러운 과일로 탄생하는데요. 노란색은 단호박 가루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딸기가루, 백년초가루, 그리고 자색 고구마 가루나 코코아 가루, 우리가 보통으로 먹을 수 있는 천연 가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소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양 내기 할 때 천연 가루로도 충분히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고 예쁜 색깔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천연 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녀가 최초의 이름을 얻게 된 이 분야는 바로 떡공예. 서양의 케이크나 일본의 화과자 못지않게 우리 떡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리는 일인데요. 건강한 재료와 다양한 아이디어로 떡을 재해석해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작업이랍니다. 다른 공예들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것들에서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공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떡 공예도 떡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재료가 떡이라는 거지, 그 재료를 이용해서 뭐 장식을 할 수 있는 꽃을 만들거나 캐릭터를 만들거나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떡들, 절편 떡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 절편 공예, 그리고 송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예쁜 모양의 그런 떡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식 화과자 모양들도 보면 아주 아름다운 떡들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나라의 우리 떡을 이용해서도 그런 아름다운 모양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저는 떡공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떡공예에 대한 꾸준한 활동과 예술성을 높게 평가받고 2019년 드디어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에서 명인 인증을 따낸 그녀. 기존의 떡 명인들은 많이 존재했지만 공예로서 인정을 받은 일은 없었기에 더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그녀의 땀과 도전이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동안에 없었던 분야긴 하지만 우리 떡들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를 보시고 저한테 자꾸 이제 명인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저를 추천해 주신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명희님이 저를 한 3년 정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 2년 정도는 저 말고도 떡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수천 명이 있어요 라고 이제 자꾸 저는 이제 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자네한테 기회가 왔으니 한번 해보라고 몇 번을 이제 권하셔서 제가 한번 그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떡도 어쩌면 예술로 이제 인정을 해주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점에서는 제가 하기를 잘했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떡은 먹음직스럽고 푸짐하거나 소담스러운 모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편견을 깨고 디자인을 고안해 서양의 화려한 디저트 못지않은 우리 떡만의 아름다움을 탄생시켜 모두를 매료시킨 김수영 명인.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그 과목을 제가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도 어쩌면 이런 것들도 있었어 하고 좀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거를 어떻게 공예로 봐줘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제 그런 반응을 좀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긴 한데, 그래도 막상 이제 저희 이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반응들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떡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평가들을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각나. 우리 이거 옥춘 그 맞아 그런 거 같아. 옥춘 모양. 1호 떡공의 명인이 된 이후 그녀는 우리 떡의 미를 알리기 위해 공방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떡의 숨은 매력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녀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색다른 떡을 맛보고 간 손님들의 입소문 덕분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수영 명인의 카페. 다른 부분은 이렇게 단 성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먹을 때 이렇게 좀 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팥도 그렇고 단맛이 없어서 참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 자체도 그렇고 약간 저희가 못 보던 모양이고, 그다음에 색깔 자체도 너무 고유의 그 자연스러움이랄까 이런 게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떡이. 그래서 참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떡이요. 달고 자극적인 재료를 없앤 인위적이지 않은 맛과 멋으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은 김수영 명인. 그런 그녀가 떡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부로 경력 단절이 되면서 무언가 다시 재능을 되살리고 싶은 무렵이었죠. 늘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자신 있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떡 명인들의 수업. 그렇게 제2의 인생이 열리게 됐답니다. 제가 37살 때쯤이었으면 이제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거나 뭐 이럴 때였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직장을 다니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좀 배우러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배우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어떤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었었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놓으면 나중에라도 좀 쓸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나도 뭔가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던 최초의 이름을 얻기 위해 떡의 특성을 하나씩 파악해가며 단단하게 스스로를 채워왔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머릿속에 그린 고난도 디자인도 도안 없이 완성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죠. 이건 아마도 부단한 연습이 가져다준 결실일 겁니다. 떡 공예로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그 수분 잡는 거, 그리고 떡이 그 밀대에 자꾸 달라붙는다던가 뭐 이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약간의 노하우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떡도 그냥 클레이 하듯이 하면은, 요즘 저희 그 매장에 체험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들 거의 다 떡 반죽을 만져보면 슬라임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하게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 공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틈날 때마다 떡의 모양과 맛을 연구하며 공부하는 그녀. 특히 그녀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스승의 책은 언제나 다시 보는 인생의 필독서라는데요. 저희 최순자 선생님이 만드신 책이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이렇게 참고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볼 때마다 우리 선생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떡들을 생각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저는 이 책을 즐겨 찾아보고 있어요. 이 책에 좀 어떤 걸 보면서 좀 영감을 얻으세요? 주로 이제 책을 보면 이런 디자인이나 뭐 그런 그 재료를 어떤 거 쓰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기도 하죠.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 청국장으로 설기떡을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통의 떡하는 사람들이 좀 그 재료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래요. 최초의 타이틀이 퇴색되지 않게 늘 겸손한 자세로 고민하는 김수영 명인. 일상에서도 그녀의 떡공예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예를 하는 경우에 주로 꽃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라도 주변에 꽃들이 있고 그러면 이 꽃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꽃잎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를 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좀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와서 뭐 조금 더 자세히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꽃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그다음에 책도 보고 뭐 이러면서 가능하면 이 꽃의 그 특징을 좀 잡아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열정. 이런 무수한 열정과 노고가 쌓여 그녀를 한 분야의 최초이자 명인으로 인정받게 한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다시 만난 김수영 명인. 설레는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입니다. 매일 떡공예 연구와 수업으로 눈코 뜰 새 없는 그녀가 서울까지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선생님, 우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전히 이쁘네. 네, 여전히 이뻐.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셔요? 좋지 뭐, 나 항상. 선생님 뵐 때마다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자신을 떡공예 명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스승을 만나뵈러 온 건데요. 그녀의 스승은 다름 아닌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전통떡과 한과 개발에 매진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떡명인 최순자 선생입니다. 최순자 선생님에 대한 명성은 익히 이제 그동안에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책을 오랫동안 많이 참고도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저랑 같이 떡을 배웠던 선생님들이 최순자 선생님한테는 한 번은 떡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먼저 가셨는데 저는 이제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좀 늦게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기꺼이 선생님이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 뒤로도 이제 선생님께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전 참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 선생님, 제가 떡을 조금 해왔어요. 선생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글쎄, 원래 솜씨가 좋아가지고. 와, 뭐 상당히 이렇게 이뻐. 와. 어제 사과 많이 나오잖아요. 가을에 사과 나왔을 때 제가 사과 된다. 네. 우와. 구워가지고 온떡이에요. 구운 떡이네? 네네네. 와, 이게 색다르네. 맛있는 너무 맛있겠다.
스승을 찾아오는 길. 새로 구하는 떡을 가져온 그녀. 그 떡을 바라보는 스승은 떡공예의 명인으로서 열심히 활동 중인 제자가 참 기특하신 모양인데요. 둘은 솜씨만큼 마음도 참 잘 맞는 사제지간이었답니다. 그 덕분일까요? 과거 한국음식 관광박람회에서 함께 하볼리로 대통령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그때 특이했어요. 아주 솜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될 줄 알았지 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왔었죠. 수원에서 여기까지. 덕분에 저는 그때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대회 준비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었고. 서로의 인연을 참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두 사람. 이젠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 중이지만 둘에겐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 떡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떡의 진가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특이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편화되게끔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떡이 예쁘다는 호칭을 많이 받지만 우리나라 떡이 더 예쁘게 그렇게 이제 했으면 하고 기대는 하는데 해주겠죠. 잘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떡도 하얀색 캔버스처럼 무엇이든 고민하고 그려내면 충분히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흔히 먹는 어르신들의 오래된 간식이란 인식이 아직까지 지배한 현실. 그 인식 개선을 위해 최근엔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할 만한 다양한 맛과 디자인을 시도해보는 중이랍니다. 떡 하면 시장에 가서 먹는 떡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면에서는 발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조금 더 예쁜 색감, 그다음에 예쁜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더 예쁜 떡들을 디자인적으로도 좀 고민을 좀 해서 좀 대중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맛있는 떡들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충분히 그 시장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의 디저트에 비해 설 곳이 점점 좁아지는 떡을 새로이 부활시키고픈 그녀. 그래서 때론 남들이 생각지 않는 도전도 과감하게 하곤 하죠. 이번에 제가 설기떡을 만드는 거는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다른 재료를 좀 써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에 궁금해했던 맛들이 오늘 어떤 맛이 나올까 그런 생각에 지금 치즈도 넣고 호박에도 뭐 다른 것도 좀 넣고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맛을 좀 보려고 오늘 설기떡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좀 주로 이렇게 떡을 좀 개발하고 하시나요? 네, 떡은 자주 하죠. 물론 이제 전통떡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 전통만 고집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하고도 잘 맞는 떡들이 뭐 없을까. 그래도 우리 떡을 어차피 계속 계승하고 이어나가려면 뭔가 새로운 맛들도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어떤 맛과 모양이 될까요? 직접 만드는 내내 김수영 명인도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떡 잘 쪄졌어요. 이 정도면. 떡이 익으면 처음에 이렇게 편편하게 끝까지 다 넣었잖아요. 한 1cm 정도 내려앉았고 겉이 이렇게 살짝 떠 있으면 떡이 잘 익는 거예요. 저 정도면.
이제 맛이 관건일 텐데요. 이 순간 그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직접 맛을 보고 생각에 잠기는 그녀. 맛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치즈의 그 향도 같이 있고요. 저희 백설기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떡인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까지 통과가 됐으니 마지막 활용점정. 백설기에 예쁜 옷을 입혀줄 차례죠. 꽃부터 다양한 과일 모양 등을 올려 디자인하며 보다 폭넓은 대중성을 갖게 될 떡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김수영 명인입니다. 저는 이제 떡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떡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전통적인 떡들도 계속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료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친숙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들, 그 다음에 보관상의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서 저는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떡을 하나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뭔가 색다른 떡,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친숙한 떡,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제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수원에는 오래전부터 수원 약과도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수원 약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가루에 SNS에 올릴 영상 촬영으로 하루를 보내는 김수영 명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의 전통 먹거리와 떡공예를 이따금씩 SNS에 공유하며 조금씩 전통 디저트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는 그녀. 두께가 0.8에서 1cm 정도 되게 밀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이유는 기름이 속에까지 들어가서 잘 튀겨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몸이 뒤틀리는 걸 좀 방지할 수도 있어요. 요즘엔 많은 것들이 랜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에 떡과 전통 디저트의 매력을 SNS를 통해 활발히 알리고 있다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요, 물론 이제 저한테 와서 떡을 좀 배워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를 한 번씩 열어보면, 그냥 검색만 해도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떡이 궁금하다면 한 번쯤 열어봐서 내가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설기떡부터 저희 이제 시험 과목까지 제가 유튜브를 좀 촬영을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식감도 좋고 맛과 풍미도 풍부하면서 예로부터 의미까지 있는 간식이 잊히는 게 아쉬웠던 김수영 명인. 그래서 최근엔 서양빵 페스트리처럼 색다른 맛을 선사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수원 약과를 재현해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답니다. 저는 떡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다,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기술들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더 떡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저는 알려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떡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랄 것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떡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뭐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좀 자세히 그냥 촬영을 해서 다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떡과 전통 간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자신의 재능을 얼마든지 나누고픈 김수영 명인. 그래서 열게 된 떡공예 클래스도 남녀노소에게 점차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얘를 딱 떼봤더니 가운데 구멍이 푹 들어가면서 꽃이 찍혔어. 이렇게 되면 얘는 앞뒤에 꼬리가 있다고 그래서 꼬리절편. 얘네 갖다가 이름 붙이면 맞네. 꼬리절편. 얘는 사탕절편, 꼬리절편. 평소 보지 못했던 떡의 새로운 변화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그녀인데요. 그래서 체험에 필요한 비용도 최소화해 조금 더 많은 이들과 나누려고 한답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 선생님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가격? 뭐 이 정도의 클래스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제가 많은 것들을 얻어오게 돼서 제가 그때 다짐을 한 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음에 이제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나도 저 금액이 하리라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그 클래스 할 때 비용을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적게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만 받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내 스스로 한 약속 때문에 이만큼만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누구라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떡공예를 알아주고 배우고 싶다면 자신이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은 김수영 명인. 그런 그녀에겐 늘 품고 있는 꿈이 있답니다. 저는 여지껏 계속 떡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떡을 해 나갈 거고요. 떡을 하고 그다음에 공예를 하는 동안에는 참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건강이 허락하고 시간이 되는 한은 계속해서 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떡은 누군가가 나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먹기 위해서 떡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아름다운 떡, 예쁜 떡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눔을 하고 이 떡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손끝으로 우리 떡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재발견하며 국내 최초 떡공예 명인의 이름을 더욱 빛내고 있는 그녀. 김수영 명인에게 최초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초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먼저 시작을 하고 먼저 간다는 게 이게 뭔가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항상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최초가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란 이름에 자만하기보단 그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으려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녀. 김수영 명인의 노력만큼 더 많은 이들이 우리 떡의 매력을 알아줄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함께 바라봅니다.